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가자. 아버지, 우리 아라 시험 100점 맞았으니까 오늘 밖에서 외식합니다. 와, 신난다. 아니 애비가 식당을 왔는데 뭐하러 밖에서 돈을 써? 그냥 우리 식당에서 먹으면 되지. 애들 기분 내게 그냥 둬요. 아이고 얘 어여 늦겠다. 어서 가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여보, 이따 데리러 올게. 알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네. 조심해서 다녀와. 예. 혜선 씨는 시부모를 모시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혜선 씨는 낮 시간에 시부모가 운영하는 식당에 종종 나가서 일손을 보탰습니다. 박 사장 거 왜? 집안 살림에 식당 일까지 빈틈없이 해내는 야무진 며느리인데요. 그런데 저 손님 눈길이 어째 심상치 않네요. 혜선 씨는 유부녀인데 야릇한 시선을 보내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점심이 늦으셨네요. 예, 점심 손님들이 몰려서요. 밥때 놓쳤어요. 아, 배고파 죽겠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방 나와요. 저는 혜선 씨가 차려주는 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옛날에 엄마가 차려주던 밥도 생각나고. 이거 먹으면 하루가 든든해요. 이날 아라를 데리고 세 식구가 외식을 하기로 했었죠. 회사에서 출발했어. 지금 어디야? 식당이야? 그럼 시간 맞춰서 와요. 알아 끝날 때쯤 맞춰가지고 여보세요? 알았다. 여보. 동수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저런 운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네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라더니 곧 가겠다는 약속을 뒤로 하고 동수 씨는 결국 그 길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 씨가 죽고 나서 주변에서는 며느리였던 씨가 당연히 시댁을 떠나 새 출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씨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동수 씨가 죽고 열흘 뒤 아들 앞세우고도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애미야, 봉수도 떠났는데 너도 이제 네 살 길 찾아야지. 언니, 저 여태껏 제 손으로 돈 한 푼 안 벌어봤어요. 제가 어디서 뭘 해서 알아 먹이고 공부시켜요. 아직 젊고 예쁜데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면 되지. 아라는 우리 핏줄이니까 우리가 키우면 되고. 알아 올 시간이에요. 가볼게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의 마음으로 혜선 씨에게 새 인생을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하지만 혜선 씨는 아무런 의욕이 없어 보이네요. 혜선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세요. 왜요? 저랑 얘기 좀 해요. 잠깐이면 돼요. 예? 혜선 씨가 상을 당하기 전부터 호감을 보이던 인철 씨. 무슨 용건일까요? 그런데 시아버지 눈에 띄고 말았네요. 두 사람이 자리를 옮긴 곳은 식당 근처 찻집입니다. 남편 일은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근데 남편분 돌아가셨는데 시부모님 댁에 계속 계시는 건가요? 그건 왜요? 예, 저 이혼한 지 7년 됐습니다. 애도 없고요. 돈도 벌 만큼 벌어요. 저 혜선 씨만 괜찮으시면 제가 알아 친딸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급하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혜선 씨 제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혜선 씨 내가 우스워요? 왜 찝쩍대요? 남편 없으니까 마음대로 갖고 놀아도 될 것 같아요? 너 말 잘했다. 어느새 상원 씨가 와서 얘기를 다 듣고 있었군요. 아버님, 야, 너 왜 내 며느리를 건드려? 어? 너 내 아들 죽기만 기다렸지? 어? 아닙니다 어르신. 이거 놓으시고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이거? 와!
시아버지가 펄펄 뛰니 혜선 씨도 중간에서 난감하게 됐는데요. 이놈아, 내 아들 죽은 지 열흘도 안 됐어 이놈아. 어? 과부된 지 열흘도 안 됐는데 어디서 찝쩍대겠어 이놈아. 제가 혜선 씨한테 잘하겠습니다. 뭐? 아니 이놈의 그래 듣게? 아버님 그 말씀 하세요. 뭐? 너 지금 이놈 편 드는 거냐? 아니 왜 이래요? 아 이놈이 아라예미한테 수작을 걸잖아. 저 혜선 씨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긴. 그럼 수절하려고 그랬어? 뭐라고? 동수 생각은 안 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평생 죽은 애 끌어안고 어떻게 살아요? 미안해요, 정 사장. 어서 가봐요. 너도 어서 들어가고. 가요, 주태 부리지 말고. 가요. 혜선 씨, 이 남자 정말 도움 안 된다 싶을 텐데요. 설마 했는데 인철 씨가 전부터 혜선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군요. 인철 씨의 바람대로 혜선 씨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동수 씨의 일주기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처자식 두고 떠난 마음이 어땠을까요? 동수야, 네 처랑 자식은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까 아무 걱정 마라. 알았지? 남편 없는 1년을 시댁에서 지내온 혜선 씨. 엄마, 배고파. 우리 밥 언제 먹어?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 금방 해줄게. 그런데 왜 쥐서방 제사날 재수없게 구역질을 하냐? 그 사이에 혜선 씨에게 교제하는 남자가 있었던 걸까요? 그 답은 오로지 혜선 씨만 알고 있을 텐데요. 그동안 정 사장 만나고 있었던 게야? 어이구, 말세야 말세. 넌 딸 키우는 애가 행실이 그 모양이야. 행실이요? 아, 얘가 유부녀길 해요. 정 사장이 유부남이길 해요. 에이, 동수가 지 마누라 해변가 하면 밥이 철도 넘어가겠다. 제사고 뭐고 다 때려치워. 상원 씨와는 다르게 늘 혜선 씨 입장부터 생각해왔던 시어머니. 애미야, 죽은 사람 이제 싹 다 잊어버리고 마음 편히 이 집 떠나. 네 혼수 내가 해줄 테니까. 며느리를 친딸처럼 여기는 마음이 전해지네요. 혜선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연실 씨와 상원 씨가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애미야. 급히 병실로 들어선 연실 씨와 상원 씨. 입원해 있는 사람은 혜선 씨였습니다. 혹시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요? 그런데 낙태 수술을 왜 해? 생긴 애를 왜 지우냐고. 애 아빠가 지우래? 책임 못 지겠대?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그만하고 가. 과부 며느리 애 지고 누웠는데 뭐 잘했다고 난리야. 이놈의 영감탱이가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난리야? 아, 장사 안 해? 안 할 거야? 어머니 저 오늘 저녁에 퇴원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만 가보세요. 그냥 박복한 것. 내가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다 정말. 그만하고 가. 정말. 아유. 상원 씨는 며느리에게 못마땅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요. 혜선 씨는 어떤 사정이 있기에 낙태 수술을 한 걸까요? 남편인 씨가 죽고 1년 뒤에 임신 사실이 확인되었으니 씨에게 새로운 교제 상대가 생겼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씨는 태아를 유산시키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래 지나지 않아 씨가 왜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씨에게는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왜 이제 와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어? 우리 애를 갖고 놀았던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애를 갖게 만들어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왜 여자 혼자 낙태 수술을 하게까지 하느냐고요. 애를 갖게 만들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혜선 씨 손목 한번 못 잡아봤어요. 혜선 씨의 임신이 인철 씨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혼 생각 없다고 아라 혼자 키우면서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러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저 혜선 씨 포기한 지 반년도 넘었습니다. 아니 근데 혜선 씨가 애를 가졌어요? 따지러간 연실 씨만 공연히 민망하고 무안해졌습니다. 혜선 씨가 그새 임신을 했었다니 인철 씨도 꽤나 허탈하겠는데요. 그나저나 혜선 씨는 대관절 누구의 아이를 가졌던 겁니까? 이거 왜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다. 연실 씨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나 본데요. 곧바로 집으로 온 연실 씨.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안이라도 침입한 걸까요? 분명 혜선 씨 혼자 집에 있을 시간인데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혜선 씨를 추행했던 장본인은 충격적이게도 바로 최상원. 다름 아닌 혜선 씨의 시아버지였습니다. 식당은 어쩌고 여기로 와? 왜 하필 지금 와가지고? 출생만도 못한 놈아. 어떻게 며느리 아들까지 할 수가 있어. 지워! 아니 그럼 젊은 과부가 꼬리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냐? 안 그러냐? 파렴치한 짓을 들키고도 당당하기만 한 최상원. 그동안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창 남자가 그리울 나이인데 너 도와주려고 그래. 이리 와봐. 왜 이러세요? 야,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너랑 나랑 둘만 알고 있으면 돼. 이리 와. 그때 마침 손님이 찾아와서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파렴치하게도 최상원이 며느리를 범하려 했던 것입니다. 찾아온 사람은 이웃이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혜선 씨. 최상원은 그런 며느리를 상대로 탐욕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아들이 죽고 며칠 뒤에 며느리를 찾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입에 담기 거북하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요. 파렴치한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끔찍한 범행은 그로부터 몇 주일이 지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혜선 씨가 깊이 잠들어 있는 한밤중,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혜선 씨 혼자 자고 있는 침실로 최상원이 은밀히 찾아들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세요? 빨리 나가요. 소리 지를 거예요? 소리 질러. 그래, 소리 질러. 우리 이러는 거 알아보면 어떨까?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이리 와. 이게 뭐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어린 딸이 충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워 혜선 씨는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족들이 있는 집에서 최상원에게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너 앞으로 이 집에서 한 발짝만 도망쳐봐. 어떻게든 찾아내서 너랑 다 죽여버릴 테니까. 알았지? 집을 나가면 혜선 씨와 아라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혜선 씨. 그 때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댁을 떠나지 못했던 건데요.
최상원은 아라를 인질 삼아 혜선 씨의 입을 막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위협을 해왔습니다. 혜선 씨가 당한 일을 시어머니 연실 씨는 꿈에도 몰랐는데요. 애미야, 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시집살이만 하고 있을 거야? 최상원은 혜선 씨의 삶을 생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그냥 이 집에서 아라 키우면서 살래요. 사정을 모르는 채 시어머니는 혜선 씨에게 재혼을 권해왔던 것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 잃은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는 씨가 혼자 있는 시간에 집으로 와서 그녀를 강간하고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심지어 는 자신이 한 짓을 아내에게 말하지 말라면서 씨를 협박하고 폭력까지 동원했는데요. 씨는 자식에게 피해가 갈까봐 두려워서 신고도 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딸에게 화가 미칠까봐 지옥을 벗어나지 못했던 혜선 씨. 아라야, 어떡하니? 엄마 왜 그래? 엄마. 하지만 시아버지의 천인공노할 만행은 더욱 지독해졌고 혜선 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강간, 강제추행, 특수협박, 폭행 등으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건 나요. 제가 꼬신 거라니까. 그래. 가장을 콩밥을 먹여? 남들이 콩가루 집안이라고 욕해. 질만도 못한 놈아. 아니 김승도 그러진 않아. 어떻게 며느리한테까지 그럴 수가 있어? 이 개만도 못한 놈아. 갑시다. 정말 꼬시는 건 어떡하냐고.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가 인간이고 그것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지요. 수치를 모르고 자신의 탐욕만을 위해 남의 삶을 짓밟는다면 사람의 겉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과연 그를 인간이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요? 은재 씨가 딸 예은이를 달래고 있습니다. 예은아, 할머니 금방 나오실 거야. 할머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싫어 싫어. 나 엄마 따라갈 거야. 엄마 일하러 가야 된댔잖아. 예은이 착한 어린이지? 엄마 말 잘 듣지? 싫어. 엄마랑 갈래. 예은이가 딱 여기까지만 살면 할머니 금방 나오실 거야. 알았지? 엄마 간다. 엄마. 아이고 예은아. 이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당시 아이의 머리와 몸에 바퀴 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출혈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고요. 그런데 과연 누가 운전을 했는지 이미 도주를 해버렸기 때문에 범인을 알 수 없는 상태였죠. 먼저 떠난 어린 딸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직접 거리로 나섰습니다. 예은이를 치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의 목격자를 찾아 나선 것인데요. 저 어떻게 새로운 단서라도 좀 나왔나요? 아직 없습니다. 외진 곳이라서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요. 그럼 범인을 못 잡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 당시 주변에 세워져 있던 그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놈 제발 좀 찾아주세요. 억울하게 죽은 우리 예은이 좀 달래주세요. 네, 제발요. 여보, 진정해. 자,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제가 어딜 가는 거지? 며느리 은재 씨가 혼자서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며느리를 따라가 보는 시어머니. 며느리는 야심한 밤에 도대체 어디를 가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어딜 가는 거야? 그녀가 향한 곳은 딸이 목숨을 잃은 사고 현장. 애미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언니, 여기 우리 예은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애미야, 너 왜 이래? 예은아, 예은아. 아이고, 정신 차려, 이거사. 예은이 이제 없어. 죽었어. 예은아. 아직도 예은이를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연재 씨. 7살짜리 아이를 먼저 보낸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며칠 후 여전히 예은이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네, 뺑소니 전담반입니다. 네, 여자아이 뺑소니 사건이요? 네, 말씀하세요. 목격자가 나타난 걸까요? 뭐라고요? 대체 형사는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사고 현장 부근에서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오현택 씨였습니다. 사고 나던 날 저희 가게에 수상한 차가 들어왔었어요. 수상한 차요? 아, 네. 예은이가 사고를 당했던 그날 오후 세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며 빨리 세차를 해달라는 손님의 부탁에 곧바로 일을 시작한 오 사장은 세차 도중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뭐야 이게? 놀랍게도 손님이 맡긴 차의 아랫부분과 바퀴에서 선명한 핏자국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근데 왜 바로 신고 안 하셨어요? 요즘에는 로드킬 하도 많아서 그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혹시 그 차 번호 기억하세요? 아, 아마 CCTV 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CCTV? 다음 날 아침 황은재 씨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형사님들 무슨 일이세요? 범인 찾은 건가요? 예, 찾았습니다. 찾았다고요? 정말요?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드러난 범인의 정체. 황은재 씨, 당신을 뺑소니범으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애미야, 이게 무슨 일이냐? 형사님,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일단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 딸을 잃은 슬픔에 몸도 가누지 못했던 아이의 엄마가 범인이라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이를 잃은 불쌍한 엄마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뒤바뀐 은재 씨. 예은이가 사고당한 지 30분 후쯤 사거리 세차장에서 찍힌 화면입니다. 세차장에서 제공받은 CCTV 영상에 등장한 손님의 모습이 낯익습니다. 이거 황은재 씨 차 맞죠? 예, 맞아요. 여보, 이거 당신 차 맞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녀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세차장에 왜 간 겁니까? 세차장에 왜 갔겠어요? 세차하러 갔죠. 황은재 씨 차량 뒷바퀴에서 혈흔을 봤다는 그 세차장 직원의 증언이 있었어요. 차량에 그 핏자국 없애려고 세차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세차장 직원만 듣고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이 옷 보이시죠? 그 우리 예은이 옷인데 사고 때 입고 있었던 옷? 자, 이 옷에 찍힌 그 바퀴 자국하고요, 황은재 씨 차량의 그 타이어 자국하고 일치합니다. 이래도 계속 우기실 겁니까? 사건이 있던 그날 오후 후진을 하던 엄마의 차가 예은이를 그만 그대로 치고 말았습니다. 예은아, 정신 차려. 엄마 봐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사고 현장에서 달아나고 맙니다. 예은이 죽인 거야? 그런 거야? 미안해. 겁이 나서 그랬어. 내가 잠깐 돌았었나 봐. 예은이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민태섭 씨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저 진정하세요. 저 황은재 씨, 사고 당시 옆에 있던 사람 누굽니까? 뭐라고요? 아니, 차에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저기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4시 32분경 그 사고 현장에서 찍힌 장면인데요. 이 황은재 씨 옆에 있는 남자 보이시죠? 예은이가 사고를 당했던 그때 황은재와 함께 있던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이 남자는 누구야? 이 남자 누구냐고! 이 사람은 사고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건데! 그때 경찰서로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현수 씨. 이 자식아, 너 뭐야? 너 뭐하는 놈이야, 이 자식아!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남자. 이 남자는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는 황은재가 회사에서 만난 직장 상사였습니다. 아이 엄마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였는데요. 사건 발생일 한 5개월 전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것이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내연남이 자백을 함으로써 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황은재의 내연남인 최현수는 자수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사고 당시에 두 분 같이 계셨던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고랑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자긴 좀 가만히 있어. 뭘 가만히 있어. 현수 씨는 아무 잘못 없잖아. 밤까지 함께 있고 싶어진 두 사람은 아이를 집 앞에 내려두기로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내연남을 제지하는 황은재. 어머니 곧 나온단 말이야. 빨리. 시어머니와 마주칠 것이 겁이 난 황은재는 혼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예은아, 정신 차려. 그리고는 피투성이가 된 딸을 두고 그냥 차에 타버립니다. 예은이 저렇게 그냥 두겠다고? 병원 데려가야지. 안 돼. 어머니 곧 나온단 말이야. 지금 나가면 우리 사이 다 들켜. 그럼 우리도 다 끝이야. 엄마를 쫓아오는 아이를 그대로 두고 급하게 가려다 보니까 아이를 치게 됐는데, 내려서 이 아이를 살피고 조치를 취하려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동네 사람들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 나오게 되면 자신과 불륜남을 보게 되고, 그러면 불륜을 들킬까 봐 겁이 났던 것이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남편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남자한테 미쳐가지고 쟤를 죽여?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하나뿐인 딸아이를 잃게 된 가족. 엄마야, 어디가? 아이를 치고 달아난 황은재와 동생했던 최연수는 특가법상 도주 차량죄와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수감되게 됩니다. 저를 좀 믿어주세요. 아이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한 번 저지른 부정을 덮기 위해 더 큰 죄를 저지르고 만 두 사람. 그 죄로 티 없이 순수한 한 아이의 소중한 생명이 꺾이고 말았습니다. 즐거웠던 데이트를 마치고 아쉬운 발걸음을 옮기는 두 사람. 헤어지는 순간까지도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준이. 남편과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 7년 동안이나 바람이라니요. 며칠 후 윤서 씨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보, 애들 어디 좀 왔대? 다 간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마침 윤서 씨 부부가 도착했는지 하준이가 들어오는데요. 오랜만에 부모님을 만난 윤서 씨의 표정에 반가움이 묻어납니다. 무슨들 앉아라. 자연스럽게 자리를 권한 윤서 씨의 어머니. 그런데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은 윤서 씨의 내연남인 김인 씨가 아닌가요? 가족 모임에 남편이 아닌 내연남을 데리고 나온 윤서 씨. 이 수상한 내연 관계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여보, 나왔어. 어디 있어? 술만 마셨다 하면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진호 씨. 아내 윤서 씨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여보, 내 친구 왔으니까 술상 좀 내와봐. 어? 아니 술이 어디 있어? 재수 씨, 죄송해요. 술은 됐고 오늘도 실례 좀 할게요. 야, 아이, 임마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어? 아니, 한 잔 더 먹어. 아이.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듯 진호 씨를 익숙하게 방으로 데려가는 인수 씨. 이 정도면 뭐 꽤 예의 바른 사람 같지만 남편의 친구를 보는 윤서 씨의 눈빛은 어쩐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눈물을 흘리며 방에서 나오는 윤서 씨. 무슨 일인지 무척이나 힘겨워 보이는데요. 그러더니 견딜 수 없다는 듯 집에서 빠져나가는 윤서 씨. 대체 무슨 일일까요? 잠시 후 누군가의 집을 찾은 윤서 씨가 애타게 문을 두드립니다. 대체 누굴 만나러 온 건가 했더니 아하, 내연남 김인 씨였군요. 집에서와는 달리 김인 씨의 품에서 마음껏 소리내어 우는 윤서 씨. 설마 또 당한 거야? 네? 당하다니요. 내가 죽여버릴 거야. 안돼, 오빠 안돼. 오빠 이러면 안돼. 나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그냥 이혼하고 나랑 도망쳐 살자. 안돼 오빠. 우리 하준이 손가락질 받게 하면서 살 수는 없어. 나 하준이 클 때까지, 그때까지만 내가 참을게. 아무래도 윤서 씨의 결혼 생활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듯 싶은데요. 다음 날 저녁.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집안일에 몰두하는 윤서 씨. 진호 씨는 지난밤 일은 꿈에도 모르는 듯 천하태평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세요? 아니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 김인 씨 아닌가요? 오빠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자. 윤서 씨와 불륜 관계인 김인 씨가 대체 여길 왜 찾아온 것입니까? 불안한데요. 그런데 안녕하셨어요. 아, 잘 지냈어? 놀랍게도 서로 아는 사이인 듯 악수를 나누는 두 사람. 심지어 진호 씨가 김인 씨에게 촌대까지 하는데요. 잠시 후 김인 씨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 내가 어쩌다 알게 됐는데 전에 그렇게 밤마다 친구들 데려온다면서. 예, 뭐 동네 친구라도 자주 봅니다. 근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아,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 우리 윤서, 잘 좀 부탁할게. 아니, 밤마다 남편 친구 들락거리면 걔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예? 아니 그게 무슨... 아, 나 부탁 좀 할게. 어? 아 윤서, 나한텐 하나밖에 없는 조카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예. 네? 숙부라니. 그럼 윤서 씨가 다른 사람도 아닌 삼촌과 불륜 관계였단 말입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윤서 씨는 3살 터울의 삼촌 김인 씨와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왔는데요.
야, 냉장고가 이게 뭐야? 좀 잘 좀 챙겨 먹고 다녀. 아, 너 자주 와주면 되지. 어차피 너 학교도 이 근처잖아. 안쓰러운 마음에 홀로 지내는 삼촌의 집을 자주 찾아왔던 윤서 씨. 나 갈게. 아, 윤서야. 감기 걸려. 이거 입고 가. 아, 그리고 둘이 있을 땐 오빠라고 부르라니까. 삼촌이라고 하지 말고. 알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결혼 직후 진호 씨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너 왜 내 전화 안 받냐? 아니야, 여보. 그 진동으로 해놔서 못 받았나 봐. 못 받아?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무시라니, 왜 이래? 안 그래도 일 때문에 짜증나 죽겠는데 나까지 날 무시해? 아니야. 좋아. 여보. 내보는 네 버릇 단단히 아, 왜 그래? 사실 진호 씨는 거칠고 포악한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혼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본 모습에 절망한 윤서 씨. 그날 이후 윤서 씨는 매일같이 진호 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윤서 씨는 늘 자신에게 다정했던 삼촌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고민 끝에 결국 김인 씨를 만나러 갔는데요. 다시 삼촌을 찾아온 이 순간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지 그때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윤서야. 삼촌. 아니, 오빠. 잘 지냈어? 잠시 후 떨어져 지낸 만큼 할 이야기도 많은 두 사람. 하지만 윤서 씨는 삼촌에게 차마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너 이게 다 뭐야? 윤서 씨 팔에 든 멍자국을 본 김인 씨.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부딪혀서 그래. 이게 그냥 부딪힌 거라고? 너 사실대로 말 안 해? 폭행의 흔적을 들키고 나서도 한참을 망설이던 윤서 씨는 결국 김인 씨에게 지난 2년간의 끔찍했던 결혼 생활을 털어놨습니다. 너 당장 이혼해. 왜 네가 그러고 살아? 나 아이 있어, 오빠. 우리 애 아빠 없는 대로 키우기 싫어. 그날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두 사람. 그렇게 삼촌과 조카 간의 금지된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부는 결혼 초부터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폭력과 학대를 받으며 지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이 때문에 차마 이혼만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게는 아주 오래전부터 만나온 내연남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내연남의 정체는 그녀의 외삼촌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긴 시간 동안 남들 몰래 내연 관계를 이어왔지만 얼마 후 이들에게는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며칠 후 친구 인수 씨와 술을 마신 진호 씨. 아이고 오늘 또 만취로군요. 우리 삼촌 노래방 어때? 노래방 그러지 말고 너네 집 가서 마시는 건 어때? 우리 집? 오케이 콜! 가자! 그래 가자. 우리 집 어허 진호 씨 그새 숙부의 부탁을 잊은 것입니까? 그런데 인수 씨는 왜 굳이 친구의 집에 가려는 걸까요? 잠시 후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 남편의 친구를 본 윤서 씨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는데요. 당신이 왜 또... 아, 재수 씨. 서운하게 왜 이러세요? 일단 저는 이 녀석 좀 눕히겠습니다. 어째 인수 씨의 태도가 좀 뻔뻔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서 씨는 왜 이렇게까지 인수 씨를 경계하는 걸까요? 잠시 후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진 진호 씨. 그런데 인수 씨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친구가 잠든 것을 확인하더니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가는데요.
혹시 집에 돌아가려는 걸까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줄 알았던 인수 씨가 방에서 나와 갑자기 건넌 방으로 향합니다. 어딜 가나 했더니 거긴 윤서 씨 방 아닙니까? 다행히 윤서 씨가 문을 잠가둔 모양인데요. 재수 씨, 자꾸 이렇게 나오면 진호 깨워서 다 말할 겁니다. 뒷일 제가 책임 못 져요. 예? 남편을 깨우겠다는 말에 결국 윤서 씨가 문을 열어주는데요. 아무래도 윤서 씨에게 뭔가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닌데 왜 이러실까? 평소처럼 조용하게 끝냅시다. 소리 지를 거예요. 다 깨우고 싶으면 그렇게 해. 응? 근데 진호가 알면 내가 큰일 날까? 당신이 큰일 날까? 이럴 수가요. 지금까지 남편의 친구에게 없을 짓을 당했던 것이로군요. 며칠 후 윤서 씨가 삼촌 김인 씨와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한테 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해.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내가 그 자식 가만 안 둘 거야. 넌 나만 믿어. 알겠지? 고마워, 오빠. 어째 대화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설마 두 사람 차인수에게 보복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일주일 후 최대한 얼굴을 숨긴 채 다급히 어딘가로 향하는 윤서 씨와 김인 씨. 짐까지 챙긴 걸 보니 아무래도 멀리 떠나려는 것 같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조용히 하고 엄마가 따라가. 그때 누군가 두 사람의 앞을 막아섭니다. 왜 그러시죠? 허연서 이기민 씨 맞죠? 경찰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란 말에 황급히 달아나는 두 사람. 하지만 이내 잡히고 맙니다. 대체 이 두 사람 무슨 짓을 했기에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나요! 이거 나요! 저 잘못한 거 없다고요. 허연서 씨, 당신을 유죄로 사형을 체포합니다. 들어오세요. 네? 그럼 윤서 씨와 김인 씨가 진호 씨를 살해했단 말입니까?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일주일 전 퇴근을 하던 차인수에게 뜻밖의 일이 생기게 됩니다. 누군가 차인수를 끌고 와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한 것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허윤서의 삼촌이자 내연남인 이기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차인수가 허윤서에게 몹쓸 짓을 하자 자신이 직접 보복에 나선 것입니다. 뭐야? 이기민의 정체를 몰랐던 차인수는 그의 뒤를 쫓아가 보복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차인수는 예상치도 못했던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동영상으로 남기는데요. 바로 이기민과 조카 허윤서의 불륜 현장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외간 남자와 모텔로 들어간 모습을 본 차인수. 뭐야, 내연남이 있었어? 순간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진호야. 난데 내가 우연히 뭘 좀 봐서 일단 내가 동영상 하나 보낼게. 너무 놀라지는 말고. 차인수가 진호 씨에게 동영상을 보내준 것입니다. 아내와 숙부의 기막힌 관계를 알게 된 진호 씨.
그 길로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요. 진짜. 차인수가 진호 씨에게 동영상을 보내준 것입니다. 아내와 숙부의 기막힌 관계를 알게 된 진호 씨. 그 길로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는데요. 진짜. 아니 여기를 어떻게? 비켜 씨. 직접 두 사람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도 믿을 수 없는 진호 씨. 밀려오는 배신감과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설명할게. 윤서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다 설명할게요. 뭐야? 심지어 서로를 감싸주려는 두 사람의 행태에 진호 씨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갑니다. 막상 남편에게 자신과 삼촌의 관계를 들키자 허윤서는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니들 그 더러운 짓거리 내가 온 세상에 다 알려줄 테니까 각오해. 이런 미친 것들. 자신들의 치부가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진호 씨의 말에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진호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며칠 후 남편의 술에 미리 수면제를 탄 허윤서. 그녀의 계획대로 진호 씨는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고 깊은 잠에 빠졌는데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삼촌 이기민에게 전화를 거는 허윤서. 잠들었어. 빨리 와. 그러자 이기민이 둔기를 갖고 집으로 들어섭니다. 이미 며칠 전 허윤서와 미리 계획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신의 조카 사위이자 남편인 진호 씨를 끔찍하게 살해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랑을 숨기기 위해서 말이죠. 이들의 잔혹한 계획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시신을 자동차 운전석에 옮기고 차를 이동시켜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내와 외숙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이후 아내를 향한 남편 약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처가 식구들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에 두 사람은 를 살해할 계획까지 세우는데요. 잠든 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자동차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평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결국 꼬리가 붙잡혔고 두 사람은 살해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숨기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 여자가 그렇게 당하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다고요. 아니 그게 삼촌이 하는 소리 말씀입니까? 아니 둘이 애초에 내연관계만 아니었어도 다른 해결책을 찾았겠죠. 안 그래요? 오빠, 미안해. 내가 7년 전에 찾아가는 게 아니었는데 오빠 인생까지 망쳐서 미안해. 금기된 사랑에서 시작된 이들의 범행은 결국 무기징역이란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7년 전 두 사람이 사랑이란 유혹의 바퀴에 말려들지만 않았더라면 어쩌면 지금쯤 다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